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운동을 풀어나가는 방법 두 가지 풀이법에 대해서 그 공식으로 관계식으로 푸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푸는 거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은 그대로 풀립니다. 그래서 값을 S, V0, V, A, T, F, M 7개의 값들이 다 구해져야지 운동이 다 완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운동만 있다면 5개 중에 3개, 힘까지 있다면 7개 중에 4개의 정보를 줄 것이고 나머지 2개 혹은 3개를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포맷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했는데 책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제가 강의 10여 년 이후에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암묵적으로 당연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리가 돼서 안 나오는 거죠. 왜 이 얘기하냐면 엄청 어려울 것 같은 운동도 그냥 그 얘기들만 머리에 신경을 써서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현란한 문장이나 색다른 각도에서 바꿔오는 것들이 다 그 포맷으로 들어가면 그냥 다 똑같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중력장에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명확하죠. 중력장이라는 거는 가속도가 고정되어 있어서 밑으로 작용하는 가속도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만 똑같고 그럼 초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위로 밑으로 옆으로 삐딱하게라고 하는 5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걸 풀어나가는 것도 1차원이면 VT 그래프 1개, 2차원 운동이면 VT 그래프 2개를 아래 위층으로 시간이 똑같으니까 2층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다 전개가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중력장의 그 어려운 문제들, 지금 예제로 나온 것들이 꽤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냥 간단한 것들, 수치 대입하는 것들은 뺐고요. 그래서 꽤나 어려운 얘기들을 쭉 풀어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운동 끝났으니까 힘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조감도 설명할 때처럼 그 밑으로 가서 업그레이드를 하나 시키겠습니다. 운동의 업그레이드. 지금까지는 운동 혼자 막 움직이고 절대자가 보는 거예요. 절대 안 움직이고 자기 중심, 우주는 내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절대자의 관점으로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그건 누구한테 설명해도 다 똑같이 느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운동하는 사람이 관찰자가 됩니다. 즉 보는 사람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 관찰자가 피관찰자, 물체의 대상을 관찰하면 물체의 움직임이 다르게 보이죠. 그건 다 알고 있죠. 가만히 서서 버스 지나가는 거 보면 슝 지나가는데 내가 버스를 달리는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보면은 버스가 천천히 가면 정지한 것처럼도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죠? 가만히 있을 때, 내 앞을 지나가는데 내가 뒤로 물러서면서 버스를 보면은 버스는 그냥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각선 저쪽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릴 때 기억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남아있는 편인데, 한 2-3살 정도부터 기억이 남아있는데, 한 5살쯤일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지하철이 아닌지, 기차를 타고 지나갈 때 너무 심심해서 밖을 봤는데, 밖에 너무 빠르니까 다른 건 안 보이고 전봇대에 걸려있는 전선이 보이죠. 서 있는 사람의 눈에는 전봇대에 걸려있는 전선은 안 움직입니다. 그냥 축 처져 있는 모양으로 가만히 있는데, 기차에 타니까 전봇대에 걸려있는 전선이 움직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쑥 처질 때 되면 갑자기 쑥 올라가면 갑자기 전봇대가 와서 푹 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마치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봇대가 지나가면서 처져 있는 애를 툭툭 쳐 올리는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죠. 신기하다. 전봇대가 와서 쳐 올리니까 전선들이 알아서 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네. 오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목적지 다 왔습니다. 그 꼬마 강호제 눈에 보였던 전선의 움직임은 왜요? 내가 움직이는 건데 실제로는 내 눈에는 다르게 보였던 거죠. 그 이유가요. 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을 피관찰자, 즉 대상한테 전이 이전시켜줍니다. 그 관점을 이제 설명하는 게 상대 운동이라는 거고, 그 운동 속에는 속도, 가속도, 힘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름하여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라고 하고 상대 힘은 이렇게 안 쓰고 이걸 갖다가 관성력이라고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상대 운동이란 얘기고 얘들 핵심은 관찰자가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때까지는 관찰자는 정지한 절대자였는데 이제는 상대고 상대라는 건 절대하고 차이는 이제 두 물체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하나는 관찰자가 되고 하나는 피관찰자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두 물체가 움직이는데 실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두 물체가 움직이는데 혹은 움직이는 관찰자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등장하는 물체가 지금까지 봤던 중력장 운동이나 그냥 운동에서는 하나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두 개가 움직이는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 상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빼기의 의미가 나옵니다. 빼기를 저번 시간에 뒤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 기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기준, 이게 관찰자죠. 그래서 관찰자가 안 움직이면 기준의 변화를 줄 필요가 없는데 관찰자가 움직이면 기준의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A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 VA라고 합시다. VB. B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거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 이 시점은 누구예요? 이건 절대자죠. 그럼 이걸 갖다가 바꾸겠습니다. A가 본 혹은 OA에 대한 이라는 설명을 붙여주면 프레임이 누구 중심이 돼요? A. 그럼 아까 꼬마 강우재 입장에서 자기가 기차를 타고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자기 눈에 자기 몸은 안 움직입니다. 그냥 이 정도 움직임이지만 내 머리와 몸통은 항상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논리 그대로입니다. 방금 설명한 그 이유, 안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움직이는데 내가 안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니까 A 자신은 절대자가 보기에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안 움직이죠. 그럼 처리를 이런 걸 하나 붙여서 두 개가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A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편 타당해야 되죠. 우주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복지도 보편 복지여야 되지 선별 복지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혼나겠죠. 여튼 그런 것처럼 보편 타당하게 가려면 내만 가냐? 니도 해라. 물귀신 작전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A는 정지한 결론이 되는데 B는 이 두 개를 합쳐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B는 이렇게 가는 것처럼 됩니다. 그럼 뭐라고 쓸까요? A가 본 B의 소유격이 B한테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B 거죠. 화살표가 B한테 붙었으니까 B의 소유격이 여기 붙고 관찰자, 즉 관점의 변화, 기준점의 변화를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얘는 정지한 것처럼 됩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써요? 네. A가 본 B. 이 순서대로 씁니다. 되겠죠? 그럼 또 다른 거로 가볼까요? 좀 작게 쓸게요. B가 본 A의 라고 쓰면 이제 여기서 다른 처리를 해야 되죠. 누가 정지해야 돼요? B가 정지해야 됩니다. 이걸 붙여서 B를 정지시키고 여기다 그걸 붙여가지고 1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만듭니다. 두 개를 보니까 서로 반대 방향처럼 움직이죠.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상관하지 말고 A, B, 친구하고 나하고 막 움직일 때 친구가 내 모습을 보는 거는 내가 친구 모습하고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죠? A가 B에게, B가 A에게는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이게 이름하여 B가 본 A의 상대 속도죠. 그죠? 자, 그러면 상대 운동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관찰자가 자기가 움직이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네가 움직여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짓을 자기가 해놓고는 네가 잘못해서라고 누명 씌우는 것처럼 지가 움직여놓고 내가 안 움직일래 하면은 이 자체가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런 현상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이러한 말로 설명된 걸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좀 더 이해가 됐죠?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매번 하면 안 되니까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빼기가 들어가요. 자, A 하면은 빼기 0이었어요. VB 해도 빼기 0 해서 이게 A의 움직임, 이게 B의 움직임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묶어서 이것처럼 VAB라고 해봐요. 그럼 누가 본 거예요? A가 본이죠. 소유격은요? B입니다. 그럼 이거는 B는 B였는데 이걸 바꾸는 거죠. 뭐로? 네, A로 바꿔라. 기준을 0이 아니라 그냥 절대자가 아니라 A 관점으로 바꾸니까 그 관점을 바꿔서 B 소유격을 그대로 남겨둔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꿔서 B가 본 A. 요 말은 B가 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기준이니까 기준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0이었는데 이걸 바꿔서 소유격 A는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빼기 뒤에 의미를 모르니까 보통 참고서, 모든 참고서, 제 걸 빼고 모든 참고서 혹은 내 걸 뺏긴 참고서 뺀 모든 참고서에는 이렇게 놓고 외워라 라고 합니다.
순서 바뀐다. 이거 안 하면 틀린다. 어릴 때 다 그렇게 배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왜 순서 바뀌어요? 라고 물었다가 한 대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설명 안 해준 거 물어보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마이너스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는 의미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런 의미로 접근하면, 다른 것들도 그냥 바로 의미로 바로 똑같은 프로세스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자, B가 본 A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근데 B는 원래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죠? 상대 속도를 먼저 보고 나서, 원래 관찰자의 속도를 말해줘 놓고, A의 원래 거를 만들어라. 그래서, 역으로, 상대 속도를 알고 나서 원래 거를 다시 만들어내려면 똑같은 프로세스를 처리하면 돼요. 뭐 여기는 B가 정지한 것처럼 되는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절대자니까 B의 원래 모습으로 복원을 시켜야 되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B는 원래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대요. 그러면 B의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얘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면 이게 1로 나오니까 오른쪽 움직이는 B가 보이는 관찰자에게는 A는 이렇게 움직일 거다. 그래서 원래. 마찬가지로 A가 보기에 B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A는 원래 어디로? 이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럼 니도 같이 가게 해서 합성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보이는 동안은 여기에 보였던 거죠. 그래서 B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A가 위쪽으로 가고 있는 게 이게 절대자 관점이다. 그냥 아까 뭘 바꿨어요? 관찰자를 먼저 바꾸고 그 바꾼 방법을 P관찰자에 주는 것처럼 관찰자를 원래로 바꾸겠다면 P관찰자도 원래 바꾸면 됩니다. 그 논리 그대로 하면 되는데 수식으로 배웠다면은 자, 주어진 게 뭐냐 판단해라. 상대 속도지. 그럼 관찰자의 원래 속도지. 그럼 이항하면 돼. 그래서 A를 구하고 싶으면 VB에다가 VBA를 더하면 돼. 이것도 다 잘 봐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거는 수식의 논리죠. 수식에 대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순서가 바뀌어 있을 뿐이니까 이걸 이항하면 돼. 이 둘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 물리가 아니라 수학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가면 관찰자를 원하는 상태로, 즉 절대자 관점이냐 정지한 거냐 그거 바꾸는 걸 P관찰을 바꿔주면 결론에 관찰자가 정지하면 그건 상대 속도라고 그러고 결론에서 막 변화하다가 결론에 관찰자가 원래 속도로 갔다면 P관찰자도 원래 속도로 복원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상대 속도라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상대 속도가 나오는 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였습니까?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벡터니까는 관찰자,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다면 이걸 떼서 넘기면서 반대라는 의미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넘겨주면 되더라 라는 거하고 똑같죠. 원래는 상쇄시키는 걸 넣는 건데 알고 보니 그냥 넘겼다는 거죠. 내한테서 저쪽으로 갈 때는 넘깁니다. 뭐 이게 느낌은 그런 거죠. 예인데 칼자루를 가지고 칼 전달할 때 야, 저 칼 가져와 하는데 칼 가지고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죠. 칼 줄 때는 돌려서 줍니다. 그런 것처럼 내한테 가지고 있는 화살표를 다른 놈한테 넘겨줄 때는 화살표의 방향을 바꿔서 넘겨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상대 속도라는 거죠. 왜 가능해요? 관찰자가 P관찰로 넘어갈 때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방향도 바뀐다라는 설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상대 운동 중에서 상대 속도죠. 그럼 속도의 벡터 성격 때문에 몇 걸 떼서 넘겨줄 수도 있겠네. 그렇다면 벡터, 또 다른 운동을 설명하는 것 중에 또 다른 벡터 뭐 있어요? 가속도. 그럼 가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물체가 중력 가속도 가지고 자연학합니다. 자연학화. 그럼 이게 쭉 내려오겠죠. 그럼 그걸 가만히 서서 보면은 얘들은 쭉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얘도 똑같이 가속도 운동을 해요. 똑같이. 그러면 자, 떨어뜨린다 할 때 나도 똑같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옥상에서 돌멩이 들고 옥상 난간에 서서 돌멩이 딱 떨어뜨리면 그냥 중력장 운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떨어뜨린 순간 내 친구가 나를 밀어가지고 나도 똑같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볼까요? 보이고 뭐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도 자기는 물리적 발견을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물체를 관찰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상대적인 거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속도로 움직이지만 얘들은 정지한처럼 보이니까 쥐를 없애기 위한 이런 처리한 결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물체도 그런 처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 눈에는 물체는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무중력 상태라 불러요. 무중력 상태를 잘못 알고 있는데 중력이 없는 상황이라는데 그건 아닙니다. 중력의 작용 범위는 우주 끝까지입니다.
중력은 저 무한대까지 작용을 해요. 근데 왜 중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왜? 똑같이 중력의 영향을 똑같이 받아서 서로 없는 것처럼 돼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가면은 인공위성 속에 우주인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무중력인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근데 지구 옆인데 어떻게 무중력이에요? 아니고 지구하고 사람하고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를 우주선도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똑같으니까 마치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줄여서 무중력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가속도가 사라진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과가 이렇게 달려있을 때 사과를 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화살을 쏩니다. 그냥 딱 정확하게 직선상에서 딱 겨누어서 빵 쏘는 순간 얘가 떨어져요. 그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고 싶죠. 왜냐하면 이게 딱 떨어지면 하면 이게 흔들릴 것 같은데 얘가 떨어지는 순간의 운동을 보면 초속도가 없이 가속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는 초속도는 있지만 가속도가 똑같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빵 짜버리면 이 사과 입장에서 봐봐요. 그럼 자기는 초속도는 없으니까 네 초속도는 인정. 근데 가속도가 있으니까 이 가속도를 없애기 위해서 위쪽으로 가속도를 집어넣으면 얘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가속도가 없어지는 순간 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과 입장에서는 총알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직선으로 그냥 쫙 달려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믿기면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사과 위에 딱 세워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마를 향해서 누군가가 총을 겨눕니다. 그래서 쏜다 해놓고 쏴 해놓고는 땅 쏘는 순간 자기가 톡 떨어지게 설치했다고 하면 안심해야 될까요? 맞아 죽을 거라고 예비해야 될까요? 톡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탁 떨어지면서 이게 위로 싹 지나갈 거라고 봤는데 내 눈에는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화살이 보입니다. 누구 눈에는? 떨어지는 사과 위에 탄 사람 눈에는 그냥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둘 다 동시에 떨어져서 지상에 서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가서 이쯤에서 만날 거고 이것도 이렇게 헤어지는 거죠.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우리 눈에는 우리가 정지했으니까 가속도가 살아서 보이는데 이 두 사람, 두 물체는 똑같은 가속도로 움직이니까 서로 상대적인 가속도로 해서 안 보인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뭐 또 다른 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 자동차 타고 가는데 똑같은 속력이면 당연히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건 당연하죠. 쭉 60km. 그럼 똑같이 60km 딱 붙으면 똑같이 달립니다. 그럼 여기 경찰차고 여기 도둑놈입니다. 그럼 똑같이 달려서 야 서라고 할 때 서로 얘기 주고받으면서 옮겨 탈 수 있는데 도둑놈은 경찰한테 안 잡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순간적으로 가속을 빵 합니다. 그럼 얘가 등속도로 가면 얘 혼자 쭉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똑같이 가속도를 해요. 도망가네? 그럼 나도 똑같이 도망가. 그래서 엑셀 붕 밟으면 얘도 붕 밟으면 똑같이 가죠. 이해됩니까? 그거는 뭐 경험 많이 봤죠. 그래서 도둑이 엑셀을 밟아서 붕 해서 초속도에서 가속도를 쫙 줘가지고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경찰도 똑같은 운동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이걸 상대 속도라고 한다면 이걸 상대 가속도라 하자라는 거죠. 이걸 상대 가속도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물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 방금처럼 상상하기 힘들었죠. 두 물체가 동시에 움직이면 상상하기 힘듭니다. 수식도 두 개를 세워야 돼요. 그때는 한 놈 정지하고 한 놈만 움직이면 좀 더 편하겠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문제 나올 때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인다. 둘이 언제 맞느냐. 둘만의 관계를 물어본다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한 놈 정지시키고 한 놈만 움직이는 게 더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쓰라는 거예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정리하시고요. 자, 예제 10번요.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가 빗방울을 부는 겁니다. 문제 설정은 자동차가 V제로로 달릴 때 빗방울이 연직 방향에서 60도로 비틀어진 것처럼 보인다. 자, 이 상태가 원래 상태인지 상대 속도인지 봐야 돼요. 누가 본 거예요? 자동차의 탄산에 본 거니까 이게 상대 속도라는 거죠. 즉, 이렇게 볼 때 자동차 이렇게 움직인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는 자동차가 정지했을 때예요. 근데 문제는 뭔데요?
빗방울의 원래 낙하 속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원래 거로 바꾸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V0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오른쪽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연직으로 내리고 있어야 되죠. 처음 걸 보니까 연직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더 집어넣으니까 관찰자가 원래대로 회복됐으니까 보이는 거하고 관찰자의 그 변화를 똑같이 집어넣었을 때 최종 결론이 연직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삼각형에서 이게 원래 빗방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두 가지 조합이죠.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정지했고요. 얘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엇만 줬어요? 얘만 V0를 줬어요. 그럼 이 세 개를 합쳐보니까 이러한 관계가 나오고 여기가 V0해야 되니까 여기 60도니까 요 지점이 나타나죠. 30도니까 V0의 탄젠트 30. 이거 30.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한 방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상대 속도는 빗방울을 보는 모습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상대 속도라는 말을 안 붙였지만 우리가 그 개념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제 11번. 두 물체가 움직입니다. A가 오른쪽으로 3m/s로 움직여요. 여기서 쪼다다다 가서 B, 이 지점에서 아랫방향으로 4m/s로 움직이는 B가 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25m입니다. 질문이 뭐예요?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의 상상이 A가 움직이고 B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머릿속에 싹 상상은 돼요. 근데 물어보는 게 뭔데요? 최대로 가까워졌을 때, 가장 가까워질 때 그 시간과 그 둘 사이의 거리. 그죠? A, B 사이의 그 거리의 최단 거리. 벡터가 아니고 그냥 길이로. 그럼 그 순간은 운동한 시간이 얼마겠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럼 물어보는 흐름이 보니까 A와 B 둘 사이라는 거죠. 그냥 최단 거리에 딱 꽂힌 사람, 그리고 수학점 하는 사람들은 두 좌표의 최단 거리니까 두 좌표만 구해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XA, YA라고 하고 이 좌표를 XB, YB라고 하면 두 개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해내면 되죠. 그죠? 네. 그럼 최단이라 했으니까 이 제곱이니까 2차 함수고 이거의 최단 거리.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소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걸린 시간 구하면 되죠. 그럼 시간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좌표를 딱 원점을 잡으면 얘들은 X축은 3t, 초당 3시간이니까 3t고 Y는 계속 0이겠네. 그죠? B는 X는 그대로 있겠죠? 25에서 여기서 내려가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해서 4t라고 하면 되겠네. 그죠? t의 함수로 두 좌표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집어넣고 이거의 최소 값을 구하면 된다. 풀 수 있어. 근데 이건 수학입니다. 두 지점을 좌표로 만들어서 이걸 값을 구해서 전개하는 거라서 수학적 풀이인데 가능합니다.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물리를 좀 한 사람이라면 둘 사이의 관계만 보내. 둘 다 움직이네. 나 귀찮아. 나 이걸 하나로 볼래. 그럼 누구한테 봐볼까요? 이걸 기준 잡아주기 시작했으니까 A가 본 상태로 바꿉시다. 그럼 A가 본 상태로 보면 A는 지가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뭘 집어넣어야 돼요? 왼쪽으로 3m라는 걸 붙여주면 없어지죠. 그럼 니도 왼쪽으로 3이라는 처리를 받아라. 그럼 여기서부터 25라는 지점에서 얘가 1로 움직이는 것처럼 되어 있죠. 뭐 때문에 4와 3이 합쳐졌으니까. 아주 중요한 숫자죠. 3대 4대 5. 그래서 요 대각선 방향으로 5m/s로 샤. 명확히 보이죠. A가 보기에는 B가 밑으로 안 가고 자기를 향해서 밑으로니까 약간 대각선 쪽으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두 개의 최소 거리는, 최단 거리는 어떻게? 여기서 수선을 쫙 내리면 되죠. 그래서 요 거리가 최단입니다. 그럼 3대 4대 5로 나온 삼각형하고 닮았죠? 요 각 합쳐서 90도고, 그럼 요 각하고 90도죠. 그럼 요런 것들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요렇게 해서 여기도 삼각형이네. 그럼 삼각형에서 3대 4대 5. 그죠? X 꽃표를 밑으로 한 걸 3이니까 여기가 3대 4대 5입니다. 그러면 25가 되니까 여기가 20이 되고 여기가 15가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 가지고 떨어지겠죠. 따라서 이 최단 거리는 그냥 바로 나오죠. 얼마? 20. 그 다음 1로 움직이는 거는 요 밑에 거리가 15니까 이제 속력이 5가 됐죠. 5 곱하기 얼마가 되면 되겠느냐. 그렇죠? 3초.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 그림만 가지고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데 여기 하면은 좌표를 구해서 제곱을 해서 미분을 하건 포물선의 꼭지점에 y 값을 구하건 뭐 해서 엄청난 짓을 해야 겨우겨우 답이 나오고 희열은 좀 많죠. 내가 노가다를 많이 했으니까 어깨가 좀 묵직하니까 학생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어깨가 묵직할 때 머리 좀 썼다 생각하는데 어깨가 묵직하니까 손도 좀 아프고 뭐 종이도 좀 많이 낭비했으니까 뭔가 한 것 같다. 근데 저같이 잔머리를 많이 굴린 사람들은 어깨 안 쓰고 머리를 좀 쓰고 그냥 그림 몇 개 딱 그려보니까 환경 친화적인 이런 풀이가 나옵니다. 그죠? 답이 딱 떨어지는 거죠. 뭘 썼어요? 무슨 생각을 했어야 돼요? 두 물체가 움직이고 둘 사이에 관계만 나온다. 두 개 하면은 상대. 그럼 한 놈 정지, 나머지 한 놈 움직이자. 그러면 간단해진다. 라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상대 속도를 만들었고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느낌이 안 오면 살짝 넘겨놓고 다음에 한 번 더 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다음 예제 한번 볼까요? 12번. 자, 갈게요. 예제 12번요. 두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앞에 설명했던 세 개의 방법으로 다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풀이 방법,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라는 개념으로 푸는 게 얼마나 문제풀이를 다르게 만들고 쉽게 만드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자동차가 있고요. B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A라는 놈은 정지하고 있던 B 옆을 지나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그냥 등속도로 움직이고요. 근데 그때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속도가 없는데 B는 그 순간 가속도 A로 달립니다. 자, 이때 두 자동차가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난다. 우리 일상적으로 만난다 하면 아무 의심이 없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면은 좀 수치가 달라지고 물리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만난다란 뭐예요? 두 개가 같은 순간에, 그죠? 그 순간에 뭐 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동거리가 같은 게 아니에요. 위치가 같은 거지 이동거리가 같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이 상황은 됩니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똑같이 갔으니까 이동거리가 똑같지만 한 놈이 배신 때리고 앞서서 출발했다면 얘 이동거리하고 밑에 이동거리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만나는 건 뭐예요? 그냥 만나면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친구를 만날 때 두 개가 만난다는 거는 같은 장소에 같은 위치에 딱 와야지 만나는 거죠. 근데 그때 이동거리는 다릅니다. 친구 집하고 우리 집이 다르니까. 만약에 같은 집에서 출발했다면 똑같은 이동거리겠지만 서로 다른 지점에 출발했다면 이동거리는 달라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위치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A도 똑같은 시간 이후에 여기 와 있고 B도 똑같은 시간에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요걸 해석을 해서 A가 움직인 거리와 B가 움직인 거리가 같다까지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는 출발점 같고 도착점 같으니까 두 개의 이동거리가 같겠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가 물리예요. 요걸 풀어나갈 때 S 내가 이거 쉽게 구해. S 이거 쉽게 구해라고 해서 얘는 등속도니까 V0T. 얘는 초속도 없는 등가속도니까 2분의 1 AT제곱.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하면 되지 않냐. 그럼 T가 사라지고 양쪽이 똑같으니까는 T는 A분의 2V0.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주니까 A분의 2V0의 제곱이 둘 다 그 값에 해당한다. 둘 다 한 방에 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풀이법. 수식을 가지고 푸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요까지 해서 나는 이 운동을 VT 그래프로 그릴래. 그럼 A는 등속도니까 초속도 V0로 일정하게 가야 되니까 옆으로 쫙. B는 초속도가 없는 상태니까 위로 쫙. 그럼 두 개 만난다고 되어 있는 이 S가 같다는 거는 이 VT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같은 거죠. 면적이 같으려면 여기 하면 안 되죠. 여기는 두 개의 속력만 같을 상황입니다. 같은 곳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정도쯤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사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공통이에요? 여기까지는 공통이니까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의 넓이가 똑같으면 되죠. 이런 걸 뭐라 불러요? 그죠? 요 두 개를 막곡지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로 크로스가 되어 있으니까 막곡지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닮은 꼴 삼각형이 똑같은 넓이려면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넓이도 같다. 전부 다 이렇게 되죠. 이건 너무 쉽죠? 얘들은 1초당 A씩 올라가니까 V0가 되려면 V0가 1초씩 몇 초 걸릴까요? 네, A분의 V0. 그럼 그게 2배만큼 되니까 여기가 A분의 V0의 2배만큼의 시간이다. 이게 그 시간이죠. 그럼 이동한 거리는요. 삼각형을 구하건 사각형을 구하건 마찬가지니까 변태가 아닌 이상 보통 이 넓이를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V0 곱하면 바로 그 답이 나오죠. 두 번째, 이게 제가 얘기하는 포맷을 딱 만든 두 번째 풀이법입니다. 리저너블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번에 했는데 오늘 배운 상대 개념 하니까 두 놈 다 움직이네. A를 정지시키고 B만 운동시켜보자. 그러면은 정지시켜야 되니까 이걸 떼서 왼쪽으로. 그러면 가속도는 없으니까 가속도는 그대로 어떻게 보일까요? A 눈에는 B가 일로 가다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되어 있죠.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이 전체를 오른쪽으로 우회전 90도로 시키면 A 여기 있고요. 옆에 B가 있고요. 위로 V0고 밑으로 A가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연직 상방 운동. 그럼 얘들의 운동은 어떻게? 올라가다가 되돌아오겠죠. 꼭대기까지 연직 상방 운동에서 최고점까지의 시간 A분의 V0 갔다가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 A분의 V0의 2배. 이건 우리 다 외웠으니까 암산으로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럼 이동한 거리는요. 이 둘 사이 거리 이게 아니고 이 S는 지면에 대한 거죠. 서로 사이의 최소 거리 있는 게 아니라 지면에 대한 거니까 여기다 바로 못 놓고 그냥 이렇게 놓고 등속도니까 요거 한 것처럼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 V0 해서 A분의 2V0의 제곱. 이게 이동한 거리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림을 그렸지만 머릿속에서 요 변화만 딱 해놓고 이게 중력장에서 배웠던 연직 상방이네 하는 순간 답은 암산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제일 고난이도고 제가 이때까지 다 풀어봤는데 이 두 개 포맷이 일반적이고 요거는 두 물체일 때만 나오지만 이 세 개 말고 더 다른 방법의 풀이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한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고 또 13번 가볼까요? 바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해석들이. 기차가 나옵니다. 자,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A, 기차 타고 쭉 달리고 있습니다. 기차가 있고 A는 밑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얘들은 최대 속력으로 달려요. 타려고 V0. 근데 기차는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초속도 없는 상태에서 가속도 A로 쭉 달립니다. 느낌 들죠? 기차 쫙 있을 때 사람이 쫙 따라가면 처음엔 자자자자자 따라가다가 기차가 쭉 도망가니까 어느 정도 됐으면 가까워지다가 나중에 슉 멀어지겠죠. 그래서 적당히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드드드드드 탁 올라타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두두두두 가다가 안 돼서 이제 포기하고 주저앉고 울고 뭐 서로 난리 나죠. 뭐 그런 장면 영화에 나오는. 어떻게 될까요? 또 이것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올라타야 되니까 이미의 시간, 적당히 시간이 지났을 때 기차가 이쯤 갔을 거라고 보면 이 사람이 여기 와야 탈 수 있는 거죠. 탄다, 만난다 다 똑같아요. 물리적으로 뭐예요? 위치가 같다. 근데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기차는 요만큼 이동했습니다. 네, 요만큼 이동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얼마만큼 이동해요? 이만큼 이동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는 출발점 같고 도착점 같으니까 이 S가 같은데 여기는 출발점이 달라서 도착점만 같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요? 배신 때리고 얘가 앞서 있는 요만큼의 거리가 더 추가돼야 두께가 같아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물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차가 얼마만큼 멀었느냐에다가 기차의 이동 거리와 사람의 이동 거리를 두 개 구해서 같다라고 둬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요? 등속도라 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테고 기차 이동 거리는 등 가속도 운동이라 했고 아까 여기까지만 했죠? 근데 배신 때리고 앞서서 움직였으니까 그만큼 더 넣어야 크기가 같네. 이해됩니까? 그럼 이때 D 값의 최소를 구해야 되니까 D는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0T니까 뭡니까? 2차 방정식의 위로 볼록인 거니까 D의 최대값은 그 꼭지점의 Y 값과 같다 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초등학교
초등학교 아니죠. 좀 언제지? 중2, 중3 정도의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값이 두 개니까 요렇게 해놓고 요 반쯤 되죠? 그럼 이게 근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근이 0 아니면 a분의 2v0니까 a분의 2v0 뭐 이렇게 해가지고 v0 구해서 쭉 전개를 합니다. 뭐 이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제 풀이법. 이거 또 똑같이 두 번째로 vt로 구해보면 여기 이제 해석이 약간 달라집니다. 사람은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처음에 v0를 딱 잡으면 그대로 쫙 달려요. 근데 기차는 처음에 0이었으니까 쭉 올라간다.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데 해석이 달라요. 근데 어느 순간 만나요. 근데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 아무런 얘기가 없고 수학에서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압니다. 언제만 만날 수 있어요? 기차보다는 적어도 사람이 빨라야 되니까 요 구간 안에서만 만날 수 있지 이 넘어가면 못 만난다는 거지요. 그리고 만난다라고 내가 만약에 가정했다. 이쯤에서 만난다라고 치자라고 하면 요 얘기를 들고 오니까 사람이 움직인 이동거리와 기차가 움직인 이동거리 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요걸 SB라 했고 이 사각형을 SA라 했는데 뭐가 들어가요? B에 D를 더해야 두 개가 같다. 뭘까요? 요 위에 있는 요만큼의 넓이가 D여야 된다는 거죠. D가 조그만하면 조금 이 넓이니까 아주 빠르게 채워질 거고 지가 좀 더 늘어지면 이쯤에서 만날 거고 이쯤 좀 더 크면 좀 더 가야 채워지겠죠. 맥시멈은요. 요 안이니까 이때 딱 만나도록 되는 게 D가 최대일 겁니다. 얼마만큼요? 이만큼다. 엄청 어려운 수학이죠. 삼각형의 넓이 아랫변 이게 A분의 V0 그럼 이거는 V0 그거의 반. 그래서 D의 최대는 V0 A분의 V0의 반. 이 구한 결과가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 그래프인데 위쪽을 D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요걸 두 번째 방법 다 빼고 바로 그냥 이 문제에다가 세 번째 방법 풀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섰다 치고 이 사람이 보기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내 눈에 얘가 움직여서 딱 도착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속도를 니한테 넘겨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볼까요? 위로 던졌는데 밑으로 가속도 올라가다가 내려오겠죠.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포물선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D는 이 포물선 여기서 딱 기차 타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럼 이쯤에서 기차하고 거리가 이 정도 수준이면 올라가다 그냥 바로 탈 거고요. 올라가다 멈출 때쯤에 딱 차는 게 기차하고 제일 먼 순간이죠. 그래서 V0와 A로 던진 연직 상방 운동에서 최고점의 높이가 D가 되면 최고점의 높이가 D가 딱 되면 이게 D의 최대값이죠. 그러면 연직 상방 운동에서 이만큼 초후에 최고점에 가고 그 높이는 원래는 연직 상방은 V0t-2분의 AT 제곱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 다음에 자연학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AT 제곱으로 그냥 바로 쓰면 되죠.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똑같은 얘기죠. 되겠습니까? 이게 12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12번 아이고 13번 네, 13번 맞죠? 13번. 자, 그렇게 해서 제일 어려운 얘기들입니다만 이게 2016년 피트 시험에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요 팁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상대 속도와 관련된 얘기들은 굉장히 풀이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어려운 개념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왜 어려워요? 말은 쉬워요. 근데 자기가 이런 관점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를 해보고 다음 단계, 다음 단원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